내가 4K로 촬영을 한들 그걸 보는 사람의 모니터가 4K인가? 사실 해상도나 프레임률이나 내가 영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 고화질일수록 좋고 프레임률 같은 경우에도 24, 30, 60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영상을 만들 입장이 되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영상을 촬영해서 개인 소장할 거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시청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이제 내 상황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될 시청자의 상황, 특히 시청자의 시청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해상도와 프레임률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상도에 대한 정의를 조금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단순히 여러분들 해상도라고 하면 화면의 크기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크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상도는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섬세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밀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화질을 얘기할 때 주로 해상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해상도의 단위는 이제 픽셀 화소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D 표준이라고 했을 때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해상도죠. 그랬을 때 이제 1920 곱하기 1080 이렇게 가로 이제 1920개, 세로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화면을 HD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화소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볼 때는 잘 느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모니터에 아주 가까이 가서 모니터를 보면요, 이게 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하고요. 해상도가 커지면 화소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화면이 커지는 게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화소를 작게 만들면 작은 화면에서도 풀 HD 화질 혹은 그 이상의 4K 이런 화질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화소를 좀 크게 만들면은 같은 화질이라도 화면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화면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다. 화면의 정밀도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할수록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그림을 보세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풀 HD 표준이죠. 표준은 1920, 10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UHD가 되죠. 울트라 HD가 되면은 4K 해상도로 표준이 바뀔 거예요. 지금도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로가 3840. 그러니까 이게 4000에 근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4K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로가 대략 3840, 세로가 2160 이렇게 돼요. 화소가 많아진 만큼 당연히 데이터의 양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용량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을 이렇게 쭉 오랜 기간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그만큼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한테 있는가? 용량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스마트폰이든 PC든 뭘로든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4K 화질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제 컴퓨터 이거 지금 아이맥 2015 레이트인데요. 구매할 때 거의 35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로도 4K 소스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록시 미디어를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거는 지금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제가 이제 시청자의 시청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4K로 촬영을 한들 그걸 보는 사람의 모니터가 4K인가? 그걸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풀 HD 해상도의 모니터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고 4K 모니터를 쓰는 집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 SE 2세대인데요. 이건 HD 화질도 안 돼요. 네. 정확히는 지금 찾아보니까 1334 곱하기 750이라고 하거든요. 최신 기종 갤럭시 S20 이런 거는 HD는 넘습니다. 근데 이제 쿼드 HD라고 그래가지고 4K로 가려면은 3840, 216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3200 곱하기 1440인가 그런 식이고 아이폰 12 프로 그런 맥스 같은 경우에도 2778 곱하기 1284 해상도 이래가지고
4K가 안 되죠. 그러니까 HD보다는 높지만 아직까지 요 조만한 디스플레이가 4K로 이제 보급이 되기는 어려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스마트폰도 4K로 다 나오는 시대가 오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4K로 다 찍었다 한들 정작 보는 사람이 4K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낭비라는 거죠. 용량이 낭비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뭐 고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열심히 편집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풀 HD 해상도로 촬영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해상도 얘기는 딱 정리가 됐죠.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그건 내가 이제 영상을 볼 때 얘기고, 내가 영상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가 뭐 편집 과정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HD 표준 1920, 1080 해상도를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시청자의 시청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4K 모니터나 4K 해상도를 가진 스마트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프레임률을 얘기를 해보죠. 프레임률이라는 거는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줄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동영상이라는 게 정지된 사진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리퍼 클립이라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어플에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몇 프레임짜리로 할래라고 설정하는 창이 있어요. 근데 요게 아주 보기 좋게 예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공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1초에 8장으로 이제 이 공의 움직임을 표현하면은 요런 느낌. 자, 제가 1프레임으로 낮춰볼게요. 자, 그러면 1초에 한 장씩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이 뚝뚝 끊겨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영화 표준은 24프레임이거든요. 그럼 24프레임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어때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죠? 근데 방송 표준은 또 30프레임이거든요. 30프레임으로 바꿔보면은 아까 24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에 약간 좀 사실적인 느낌의 영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애니메이션은 이렇고, 우리는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요. 설정에서 카메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해상도와 프레임률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는 뭐 720p부터 1080p까지 HD로 할래. 정확히는 720p가 HD였고요. 1080p가 지금 풀 HD라고 이제 FHD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아니면은 이제 4K로 할래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옆에 이제 뭐 30fps, 60fps, 24fps 요게 이제 프레임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률은 24, 30, 60 셋 중에 이제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프레임률이 높을수록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24프레임과 30프레임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뭔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우리가 이제 받으려면 1초에 뭐 12프레임만 해도 충분히 움직임을 다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24와 30의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영상 하나를 같이 볼게요. 이 영상은 제가 밑에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24프레임은 약간 묵직하면서 좀 따스한 느낌이 있고요. 반면에 60프레임은 역동적이면서 날카로운 느낌이 좀 들죠.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프레임이 사실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이제 프레임률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적응을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HD 표준이 30p이고 HD 화질의 영상을 우리는 10년 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프레임이 가장 익숙하다고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뭐 차이가 확 느껴지지만, 사실 극장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24프레임으로 영화를 보면은 뭐 그게 이상한 건 잘 못 느낍니다.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TV를 보면서 이 화면은 30프레임이네, 이 화면은 24프레임이네 이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다. 중요하진 않은데
좀 느낌적인 느낌 차이가 있으니 나는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24프레임으로 찍을지 30프레임으로 찍을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편집기에서도 내가 24프레임으로 찍었지만 30프레임으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프레임으로 찍은 것도 24프레임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원본에서 그렇게 찍은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24에서 30으로 늘리는 거는 이제 없는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복사를 이제 몇 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마찬가지로 30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는 것도 몇 장의 그림을 이제 덜어내야지, 6장을 덜어내야지 24프레임이 되잖아요.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결정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느낌 따라,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용량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1초에 30장씩 기록을 하는 것과 60장씩 기록을 하는 것은 두 배의 이제 이 두 배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도 많아지고 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4K로 60프레임을 촬영했을 경우에 고해상도와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1분에 400메가라고 합니다. 네, 그럼 2분 찍으면은 대략 1GB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만한 영상들을 내 휴대폰에 더 저장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려했을 때 여전히 뭐 30이나 24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근데 높은 프레임률이 쓰이는 영상 장르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돌의 안무 그런 거 영상 있죠. 안무 연습 영상이나 뭐 그런 직캠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춤을 추는 동작이나 그런 게 역동적으로 보여야 되고 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24프레임보다는 당연히 60프레임 정도로 찍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게임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60프레임으로 많이 방송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사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할 때는 뭐 30프레임으로 잘 안 하죠. 더 높게 하면 60프레임이나 뭐 120프레임, 144프레임 이렇게 높은 프레임률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할 때도 최대한 그거에 가깝게 60프레임으로 많이 방송을 해요. 그러면 영상은 왜 120프레임, 144프레임이 없나요? 네,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게임이랑 영상이랑 굉장히 많이 좀 다른데요. 영상은 굉장히 수동적인 매체예요. 나는 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24나 30이나 60이나 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게임은 내가 조작한 대로 바로바로 캐릭터가 움직이고 막 조준점이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30이냐 60이냐 144냐에 따라서 사실 그 0.00 몇 초의 차이지만 조작하는 나한테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0.00 몇의 차이 때문에 내 조준이 빗나가고 게임의 승패가 바뀐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하려고 이제 컴퓨터 사양도 높이고 모니터도 막 144Hz의 주사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인데, 뭐 게임은 그렇고요. 영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24프레임이 오래전부터 영화 표준이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24프레임이 필름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도 예능이나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은 다 30프레임으로 가는데 딱 하나 드라마는 24프레임으로 찍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채널을 돌려서 뭐 예능이나 뭐 그런 쇼핑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24프레임과 30프레임 차이가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드라마 팀에서 뭐 용량을 줄이려고 24프레임으로 찍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24프레임에서 더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나 감정 전달이 중요한 드라마들은 24프레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용량의 문제, 그 다음에 그걸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의 문제,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의 시청 환경의 문제, 요거 세 개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풀 HD 해상도와 24 혹은 30프레임이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 세 개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취향껏 하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 만나죠. 안녕!